단편영화 제작 A to Z 그 촬영 단계에서 구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도는 도대체 뭐고 이걸 왜 배워야 되고 이 구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구도를 공부하는 이유, 촬영하고자 하는 그 피사체를 프레임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막상 촬영을 시작할 때 이 장면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찍으면 된다 라는 최소한의 규칙 같은 것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문법을 알아야겠죠? 또 좋은 촬영폰을 만들고 싶을 때 마찬가지로 구도를 알아야 합니다. 촬영에서의 문법이 바로 구도예요. 같은 피사체를 하더라도 구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그럼 구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구도의 분류는 피사체의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피사체가 프레임에 어떤 사이즈로 찍히는지, 얼굴만 크게 보이는지 아니면 전신이 다 나오는지에 따라 분류 가능합니다. 그 다음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앵글이라고 합니다. 이건 피사체보다 높은 곳 또는 낮은 곳, 눈높이 등 동일한 피사체를 찍더라도 어떤 각도에서 찍느냐에 따라 주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와 렌즈의 움직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수평으로 움직이는지 또는 수직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연출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피사체의 크기에 따른 분류부터 알아볼까요? 클로즈업은 보통 인물의 얼굴만을 잡는 사이즈를 말합니다. 넓은 샷에서 볼 수 없는 인물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클로즈업 샷이 영화 연기가 발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초기 영화는 연극 무대에서 요구하는 스타일인 과장된 행동 이런 게 많았는데 클로즈업 샷이 발전하면서 연기가 감정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배우와 관객이 감정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클로즈업 샷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피사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하는 얕은 심도의 촬영이 일반적입니다.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를 가깝게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의 조리개를 낮추면 얕은 심도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클로즈업 샷보다 더 확대한 샷이에요. 클로즈업 샷은 인물의 얼굴만 보이는데 이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은 눈만 또는 입만 이렇게 특정 부위만 강조하고 극적인 심리 묘사를 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이 마음 팔찌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주인공이 팔찌의 힘을 알게 되고 놀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클로즈업 샷을 활용했습니다. 얘 오늘 진짜 이상하네. 이빨대를 끼면 야, 다 비켜. 내가 제일 서러워. 이놈들아, 한 번 잘못 그렸다고 쓰레기통행이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다음으로 미디엄 샷인데 이 샷은 허리 위쪽을 보여주는 샷을 말합니다. 미디엄 샷은 배경, 배우의 움직임과 함께 얼굴 표정 변화도 충분히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샷이에요. 주로 2명 또는 여러 명이 대화할 때 쓰이고 특히 오버숄더 샷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잠깐 오버숄더 샷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버숄더 샷은 어깨 너머로 피사체를 찍는 샷을 말합니다. 어깨 대신 팔, 엉덩이 등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로 인물이 대화하거나 무언가를 바라보는 장면에서 흔히 사용되는데 이 오버숄더 샷은 180도의 법칙을 따라요. 이 180도의 법칙이 뭐냐? 180도의 법칙은 인물이 서로 대사나 행동을 주고받을 때 공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화면 구성 법칙입니다. 간단히 말해 가상선을 이렇게 설정하고 그것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카메라가 촬영을 해야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인물 A, B가 대화하는 장면에서 촬영한다고 했을 때 어느 카메라가 가상선을 넘는다 라고 하면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인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마주한 것처럼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직접 편집해 보시면은 확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너가 한 팔찌 진짜 예쁘다. 어디에서 샀어? 갖고 있네? 짝이 된 친구한테 주려고 했었어. 이 팔찌를 끼면 친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거야. 와, 진짜 나 주는 거야?
고마워. 저쪽은 또 누르는 거 있네. 물고기 마음 사전? 이거 완전 웃긴데? 이거 완전 우리반 얘기잖아. 야, 같이 봐. 그다음 풀샷인데요. 이거는 인물의 전신을 보여주는 샷입니다. 이 풀샷을 사용할 때는 그 배우가 특정 배경에서 신체 동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되고, 이거는 그 인물, 배경이 조화된 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인공은 지금 책을 찾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배경이 도서관이라는 정보도 충분히 이 풀샷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롱샷인데요. 그 롱샷은 인물의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샷입니다. 그 롱샷은 앞으로 관객이 볼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설정하기 위해 씬 맨 앞에 위치하게 되는 그 설정샷으로도 흔히 쓰입니다. 그 롱샷은 화면 모든 부분에 초점이 맞아야 하므로 깊은 심도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 있는 장면은 버림을 버리다 라는 작품의 초반부인데요. 주인공이 아무도 없는 텅 빈 교실에 들어온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롱샷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피사체의 크기에 따른 분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 화면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로즈업 샷에 가까워질수록 피사체의 크기가 커집니다. 인물이 중심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얕은 심도로 촬영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클로즈업 샷은 인물의 얼굴이 한 화면에 꽉 차다 보니까 인물 한 명만 촬영하는 싱글샷이 쓰이게 됩니다. 반면에 롱샷에 가까워질수록 피사체가 작아져요. 배경 중심의 촬영이다 보니 깊은 심도가 유리하고, 또 롱샷은 넓게 찍히기 때문에 인물 한 명만 등장하는 싱글샷, 여러 명이 등장하는 그룹샷 다 가능합니다. 제가 4가지 샷만 다루어 봤는데 이 밖에도 웨이스트 샷, 바스트 샷 등 다양한 그 용어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서 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